안녕하세요. 정기술사입니다. 기술사 준비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28번째 이야기는요, 기술사 효용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빈 여백이 이렇게 붓으로 그린 자유곡선의 그림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어린이가 손 가는 대로 그린 그림이라면 별 관심이 없겠죠. 그런데 만약 피카소라는 화가가 그렸다고 하면 어떨까요? 아마 관심을 어느 정도 많이 가질 겁니다. 자,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잠시 후 알려드릴게요. 최근 가장 잦은 질문이 기술사에 대한 효용성 부분이었거든요. 과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런 의문을 많이 제기하셨어요. 현업에서 기술사의 가치를 직접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의문이나 망설임은 없을 수 있겠지만 막연하게 좋다고만 들은 분들이나 또는 자신이 준비하고자 하는 종목이 희소한 분야라면 그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더 강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어떤 시간적, 재무적 투자를 하기 전에 투자 대비 결과의 효용성을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기술사의 효용성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게 드리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우선 투자되는 시간과 비용이 사람에 따라 다르고요. 또 기술사 종목에 따라 회수되는 가치의 크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기업에서도 지급하는 정도의 차이가 제각각이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한 번의 영상으로 다 말씀드리기가 힘들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기술사에 대한 직업적 관점에 대해 말씀드릴까 해요. 이후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다양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종목이 있잖아요. 종목별로 가치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고요. 자, 대체적으로 법적인 근거에 의해 기술사의 필수 참여가 보장이 많이 되는 종목일수록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말씀하시는 전기 분야, 소방 분야, 그 외 등등 어떤 그런 종목들이 있고요. 이와 같이 큰 프로젝트를 수주, 관리, 그리고 어떤 결과물에 대한 승인에 있어서 법적으로 기술사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보통 대우가 높게 따르게 됩니다. 이처럼 기술사 라이센스만 있으면 생업이 비교적 쉽게 보장되는 종목이 있고요. 자, 그런데 그런 종목은 당연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활동하시는 기술사분들의 수도 많거든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이에 따라 본인의 실력이나 평판, 인지도 등에 대한 관리를 더욱 신경 써야 하는 그런 힘든 부분도 있어요. 반면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종목도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보장되는 부분이 적은 종목이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기술사 종목별로 각각 법적으로 어떻게 보장되는 내용이 있는지는 이번 영상에서 논외로 하고요. 그런 부분 외에 기술사로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기술사 자격증의 가치를 논하는 기준이 너무 직장이라는 개념과 기준으로 판단하려는 그런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즉, 취득을 하면 연봉을 얼마나 받느냐, 직장은 보장받을 수 있는 종목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자격증서만 있으면 삶이 보장이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인데 요즘 시대에 자격증 면허증만으로 삶이 저절로 보장되는 직업은 드물다고 생각해요. 그런 증서가 있어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로 경쟁해야 하는 시대니까요. 의사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몰리는 곳이 있고 또 반면에 문을 닫는 병원도 있잖아요. 기술 파트에서 보장된 직장이나 보장된 수입을 원하면 기술사보다는 기술고시나 기술직 공무원 준비가 적합하지 않을까요? 저는 기술사 자격증을 직장을 보장하는 증서가 아닌 직업을 돕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전공하는 전문 분야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신용과 신뢰를 보증받고요. 또 우대도 받아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도구. 그렇게 좋은 도구를 활용해서 능동적으로 전문가 활동에 참여하면 혜택과 가치의 창출이 크게 발생하게 되죠. 기술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고 그냥 저절로 혜택이나 가치는 찾아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술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전문가로서 참여할 수 있는 일이나 프로젝트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자, 기술사법 제3조 2항을 보시면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주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 활동 중에서 시간 관계상 생각나는 두 가지 정도만 사례를 들어볼게요. 먼저 산업현장 교수라는 제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제도는 산업 현장에서 쌓아온 고도의 숙련 기술을 학교 및 중소기업에 전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작된 제도거든요. 산업 현장 교수로 위촉이 되면 현장에 활용 가능한 기술을 전수하는 그런 일을 수행하게 돼요. 그리고 그 실적에 따라 꽤 높은 수당을 받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은 연 5천만 원 정도 상회하는 수당을 이제 수령하던데요. 원래 이제 본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 현장 교수 활동을 병행하며 이게 벌어들이는 연간 총 수입은 꽤 이제 많이 되더라고요. 물론 주말에 시간을 자주 할애하는 그런 단점도 이제 있었어요. 산업 현장 교수는 기술사라면 그냥 위촉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사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NCS 분야입니다. 자, NCS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으로서 모든 산업 분야별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이나 기술 태도 그런 내용을 이제 국가가 체계화한 것인데요. 아마 대부분 아실 거라 생각해요. 몇 년 전 이러한 NCS 프로젝트를 체계화할 때 각 산업 분야별 전문가를 많이 모집하였는데요. 이때에도 기술사분들이 대거 많이 참여하였어요. 저 역시 학습 교재로 활용되는 NCS 학습 모듈 집필 활동에 참여했거든요. 그때의 수행 경력으로 또 다른 연계되는 활동에도 많이 참여를 하였고요. 물론 그에 따르는 수당도 꽤 괜찮았습니다. 자, 지금은 산업 현장 교수도 어느 정도 모집이 되어 이제 주간 모집이 많지는 않고 NCS 역시 산업별로 대부분 체계화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크게 전문가 활동 참여 기회는 초기에 비하여 많이 이제 줄었지만요. 향후에 정부에서 외부 전문가가 필요한 또 어떤 큰 프로젝트를 시행할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이런 프로젝트들이 기술사라고 해서 무조건 참여되지는 않지만 우선적으로 우대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말씀드린 외에 크고 작은 사례가 많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어쨌든 이처럼 기술사라는 자격증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에요. 활용이라는 것은 이처럼 주어지는 기회가 있고요. 또 기회를 만들어서 개척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회를 개척하는 것은 예를 들어 책을 집필한다든지 전문 강의를 나서서 한다든지 또는 마음 맞는 동료와 어떤 기술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경우 그 외에 등등 있어요. 자, 앞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이 시점에서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일들은 기술사 없이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예,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술사라는 타이틀이 있으면 좀 더 용이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고요. 또 더 대우를 받기도 해요. 영상 제일 처음 어린아이와 피카소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사실 좀 많이 비약적인 비유이기는 하지만 동일한 그림이라도 피카소가 그렸다고 하면 관심을 좀 더 가지듯이 기술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다가가면 좀 더 우대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저의 지인이 어느 작은 기술 잡지에 이제 글을 투고를 했었는데 관심을 안 가지더니 기술사를 지도하고 나서 본인 소개란에 기술사라고 소개를 하고요. 또 다른 글을 투고를 했는데 그때는 관심과 함께 이제 글을 실었다는 해프닝이 막 생각이 나네요. 물론 이제 두 번째 쓴 글이 더 잘 써서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기술사로서 받는 우대에 대해서 이제 상대를 실망시키지 않도록 전문성을 유지를 해야 되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항상 공부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자, 이렇게 상대의 실망이 아닌 기대에 부응을 하게 되면요. 평판과 네임밸류가 상승하게 되고요. 이는 또 다른 활동의 기회를 소개받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커리어와 가치를 높여가는 것이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기술사 자격증의 효용성은요, 가치가 저절로 주어지는 것보다 만들어가야 한다는 관점으로 보면 좋고요. 따라서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다 해주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이고요. 또 비주류 종목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라고 이렇게 치부하는 그런 생각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직업을 돕고 전문성을 보증하는 하나의 보석 같은 도구로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활동의 기회를 찾고요. 또 참여하게 되면 그 가치와 명성이 이제 상승하게 되거든요. 보석은 그냥 두면 먼지가 쌓이지만 계속 닦으면 빛나는 것이잖아요. 자, 내용이 좀 길었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관련 내용은 또 기회가 되면 계속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